며느리가 제가 만든 반찬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김치통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담근 거였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대로 버렸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에는 제 반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며느리는 제가 만든 것만 골라서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나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냉장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짧고 가벼운 소리였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귀에 또렷하게 남아 있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화면은 보지 않고 있었고 그냥 소리만 흐르고 있는 상태였죠. 며느리가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기 전이었고 머리는 반쯤 묶인 채로 어깨에 흘러내려 있었으며 가방은 아직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 안을 한참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서 저는 저도 모르게 시선을 그쪽으로 두고 있었어요. 그러다 손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천히 망설임 없이 움직이는 손이었습니다. 반찬통 하나가 나왔습니다. 노란 뚜껑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담근 김치였습니다. 배추 5포기를 이틀 동안 절여서 물을 빼고 양념도 직접 갈아서 넣었으며 간은 일부러 조금 약하게 맞췄습니다. 아들이 속이 불편하다고 했고 손주 지호는 맵다고 잘 먹지 못해서 덜 자극적으로 만들었던 김치였죠. 손끝이 얼얼해서 밤에 몇 번이나 뒤척였던 기억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신경을 썼던 김치였습니다. 며느리는 뚜껑을 열었습니다. 잠깐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냄새를 확인하는 것 같기도 했고 그냥 상태만 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표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등을 보고 있는 상태였으니까요. 그 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통이 그대로 봉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검은 봉투였습니다. 소리도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망설이는 기색도 없었고 그냥 당연하다는 듯 자연스럽게 움직였어요. 김치가 봉투 안으로 쓸려 들어가는 느낌이 이상하게 제 가슴 안쪽까지 같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그 봉투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아래 쓰레기통을 열어 그대로 넣었습니다. 뚜껑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일어나서 확인할 생각조차 들지 않았고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지만 저는 단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손을 털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했습니다. 다녀올게요, 어머니.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선은 계속 부엌 쪽에 머물러 있었고 싱크대 아래 닫힌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그런데 저는 봤습니다. 분명히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저 김치는 상에서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해가 넘어가면서 부엌 불이 켜졌고 집안이 조금 따뜻해진 느낌이었어요. 며느리가 퇴근해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가방도 아직 식탁 위에 놓여 있었는데 어느새 냄비에서 끓는 소리가 먼저 들려왔습니다. 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밖에서도 바쁘고 집에 와서도 쉬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저는 방에 앉아 있다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와줄까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막상 부엌 앞에 서니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방해가 될까 싶었고 괜히 말 한마디 건넸다가 어색해질까봐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었어요.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국이 하나 올라왔고 계란찜과 두부조림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는데 보기에는 단정하고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반찬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분명히 있었는데 며칠 전부터 조금씩 만들어 두었던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도 식탁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금치나물도 있었고 멸치볶음도 있었고 아침에 버려진 김치도 원래는 있어야 할 자리였는데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게 눈에 더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며느리가 먼저 말을 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밥을 한술 떴는데 입으로 가져가기 전에 잠깐 멈췄습니다. 그대로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유도 없이 망설여졌습니다. 그래도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김치는 안 먹니? 제가 먼저 물은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괜히 물어봤다는 생각이 들 만큼 목소리가 작게 나갔고 제 말이 공기 속으로 조용히 퍼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그 순간 잠깐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로 아주 잠깐 멈췄는데 그 짧은 틈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다른 반찬으로 먹으려고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더 붙는 설명도 없었고 이유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았고 괜히 더 불편해질 것 같아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국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는데 뜨거운 기운이 그대로 올라왔고 혀가 살짝 데인 느낌이 들었지만 저는 그걸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삼켰습니다. 며느리는 밥을 먹다가 중간에 핸드폰을 잠깐 확인했고 손주는 반찬을 가리키며 투정을 부렸습니다. 아들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집안은 조용하면서도 어딘가 어색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밥을 다 먹고 제일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먹었다 하고 혼잣말처럼 말했는데 누가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무도 듣지 못했을 겁니다. 싱크대 쪽을 지나가면서 괜히 냉장고 쪽을 한 번 더 보게 되었고 그 안에 있는 반찬들이 그대로 있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시선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상한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아침에 버려진 김치, 그리고 지금 식탁에 올라오지 않은 반찬들. 그게 그냥 따로 떨어진 일이 아니라 이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괜히 우연 같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잠이 쉽게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옆으로 돌아 눕고 다시 반대로 누우면서 몇 번이나 뒤척였습니다. 별일 아닐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래보기도 했습니다. 괜히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인 걸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넘겨보려 했던 거죠. 그런데도
낮에 봤던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검은 봉투였고요. 망설임 없이 움직이던 그 손이었고 저녁 밥상에서 비어있던 자리까지 전부 이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눈을 감아도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결국 깊이 잠들지 못한 채로 새벽이 지나갔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눈은 일찍 떠졌는데 저는 일부러 바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이불 속에 누워 있었고 괜히 밖으로 나가기가 싫었습니다. 부엌 쪽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가 움직이는 소리였고 이른 시간인데도 이미 일어나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발소리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방문을 아주 조금만 열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천천히였습니다. 그 틈으로 부엌이 보였습니다. 냉장고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의 등이 보였고 손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나물이었습니다. 사흘 전에 제가 묻혀둔 시금치였습니다. 참기름을 조금 더 넣어서 고소하게 만들었고 손주가 좋아할 것 같아서 따로 신경을 썼던 반찬이었어요. 그 통이 꺼내졌습니다.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봉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손이었습니다. 저는 방문에 손을 얹은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했고 숨소리마저 크게 들릴까봐 조심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제가 아니었습니다. 우연도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이유를 찾으려던 생각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른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아, 나 때문이구나. 소리 없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오히려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천천히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고 무겁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힘없이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담근 게 마음에 안 드는 건지 아니면 내가 있는 게 불편한 건지 그건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더 이상 확인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방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천천히 닫았고 그대로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밝은 아침이었는데 그게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이불 속에 있었습니다. 일어나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몸이 쉽게 움직여지지 않았고 그냥 그대로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눈을 감은 것도 아니었고 뜬 것도 아니었는데 그 사이 어딘가에 멈춰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바깥에서는 며느리가 움직이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싱크대에 물 트는 소리도 있었고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도 있었으며 냉장고 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까지 차례로 이어졌습니다. 늘 듣던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렇지 않구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참 뒤에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문 앞에 서서 손잡이를 잡고도 바로 열지 못하고 잠깐 멈춰 있었고 괜히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가면 뭐라고 해야 하지?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박자 늦게 문을 열었습니다. 부엌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나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며느리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돌아보면서 웃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쁜 웃음은 아니었습니다. 차갑지도 않았고 일부러 짓는 표정도 아니었는데 늘 보던 그 얼굴이 그날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하려다가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릇 소리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부엌 쪽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등이 보였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손도 보였고 출근 준비를 마친 단정한 머리도 그대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에 말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왜 버렸냐고, 내가 만든 게 마음에 안 드냐고,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거냐고. 그 말들이 목 바로 아래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었다가 며느리가 당황하면 어쩌나 싶었고 괜히 말 꺼냈다가 지금 이 조용한 분위기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르는 척하기로 했습니다. 이 집에서는 조용히 지내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가슴 한쪽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손주가 옆에 와서 말을 걸 때도 그 무게가 가슴 어딘가에 계속 얹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말을 못한 사람만 아는 그런 무게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이 되기 전 저는 처음으로 냉장고를 직접 열어봤습니다. 무슨 생각이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말수가 더 줄어 있었습니다. 묻고 싶은 것도 줄었고 먼저 부엌에 들어가는 일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고요. 그냥 조용히 있는 게 편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 편해서라기보다 그게 맞는 것 같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던 거겠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또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이제는 그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조금 긴장되는 느낌이었어요. 방문 틈으로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괜히 또 보게 되면 마음이 더 불편해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런데도 시선이 저절로 부엌 쪽으로 갔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냉장고 안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러다 한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꺼낸 건 두부조림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반찬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어 안을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다시 냉장고 안으로 넣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잠깐 멈췄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다음 날도 비슷했습니다. 며느리가 꺼낸 건 멸치볶음이었는데 그것도 그대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지는 것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김치, 젓갈, 짭조름하게 만든 장아찌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싱겁게 만든 반찬이나 기름에 볶은 것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정말 나를 싫어해서 그런 거라면 전부 버릴 것 같았습니다. 가리지 않고 그냥 다 치워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달랐습니다. 골라서 버리고 있었습니다. 짠 것만,
발효된 것만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생각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런데도 그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입맛이 그런 걸 수도 있고 손주가 짠 걸 싫어하는 걸 수도 있다고 그렇게 넘겨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다른 말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 때문이겠지. 그 생각이 이미 깊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다른 가능성이 보여도 결국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단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읽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굳어버린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설령 나를 더 아프게 하는 쪽이라 해도 그걸 놓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저는 이상한 느낌을 하나 더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한번 본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아들은 야근이라고 했고 식탁에는 셋만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차린 밥상이었는데 반찬이 몇 가지 되지 않았고 바쁜 날이었겠구나 싶으면서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술 떠서 입에 넣었고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속이 채워지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뭔가 하나 빠져 있는 것 같았고 그게 뭔지는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호가 밥을 먹다가 수저를 내려놨습니다. 반찬을 이리저리 들여다보더니 입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아이답게 숨기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김치 먹고 싶어? 그 말이 공기 중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던진 말이었는데 그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살짝 달라졌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며느리를 봤습니다. 숨을 고를 틈도 없이 시선이 먼저 갔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멈췄습니다. 국그릇을 들여다가 그 상태로 멈춰 있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는데 그 시간이 길게 늘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안 돼. 짧았습니다. 설명은 없었습니다. 왜 안 되는지, 어떤 이유인지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 된다고만 했습니다. 지호는 입을 한 번 더 삐죽했다가 금세 다른 반찬으로 손을 옮겼습니다. 아이였습니다. 금방 잊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 세 글자가 가슴 어딘가에 걸린 것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있었는데 밥이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한 술을 더 떴습니다. 씹었고 삼켰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조용히 숟가락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힐끗 보다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제 김치가 이 집 밥상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담근 것들이 하나씩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손주에게도 안 된다고 말하는 데까지 왔습니다. 말을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만든 김치가 왜 안 되냐고 그걸 물어봐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 말이 목 바로 아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괜히 묻는 순간
지금보다 더 분명한 대답을 듣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밥상 위에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호는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고 또 투정을 부렸고 텔레비전에서는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웃지 못했습니다. 저만 다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제가 있어도 되는 사람인지 그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은 일찍 방에 들어갔습니다. 지호가 잠드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눈을 감아보려 했는데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눈꺼풀은 무거웠는데 머릿속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밥상에서 들었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건 안 된다고 했던 그 짧은 말이었습니다. 불을 끈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바깥에서는 며느리가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물 내려가는 소리가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그냥 지나가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소리가 제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조심스러운 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저는 눈을 뜬 채로 잠깐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는 척할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안 잔다.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방 안이 어두웠는데도 손에 들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반찬통이었습니다. 노란 뚜껑이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어디서 본 건지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옆에 와서 섰습니다. 말을 꺼내려는 것 같았는데 쉽게 나오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그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늘 말이 짧고 표정이 크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뭔가를 버티고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습니다. 며느리가 손에 들고 있던 반찬통을 조금 들어 보였습니다. 이거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드시면 안 된다는 말이 처음에는 그냥 입맛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짠 음식은 드시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제야 귀에 들어왔습니다. 병원이라는 말이. 며느리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혈압이 많이 높게 나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몇 달 전부터 수치가 좋지 않았고 의사가 짠 음식은 당분간 끊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치도 젓갈도 장아찌도 전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르게 버렸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시면 드시고 싶어도 참으실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어딘가에 걸린 것처럼 멈췄습니다. 가슴이 막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풀리는 것 같았는데 그게 더 이상하게 아팠습니다. 며칠 동안 제가 붙잡고 있던 생각들이 그 자리에서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나 때문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내가 불편해서라고 혼자 굳혀버렸던 마음이 그대로 흔들렸습니다. 저는 누운 채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 속에서 이상하게 이 말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나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반찬통을 두 손으로 쥔 채로 서 있었고 방 안이 어두웠는데도 그 모습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병원, 혈압, 짠 음식, 그리고 모르게 그 단어들이 하나씩 이어지면서 며칠 동안 제가 혼자 쌓아두었던 생각들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버린 게 아니에요, 어머니.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드실까봐 따로 만들어서 바꿔놓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반찬통을 살짝 들어 보였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낼 때 몰래 바꿔두고 싱겁게 만든 걸 다시 넣어두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잠깐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그렇게 무겁게 눌러있던 것들이 한 번에 사라지는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슬픈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올라왔습니다. 지호한테 김치 안 된다고 한 것도 며느리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지호가 먹으면 어머니도 드시고 싶으실까 봐서요. 그게 더 힘드실 것 같아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감은 눈 안쪽이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렇구나. 그런 거였구나. 그 생각이 말이 되지 않은 채 그대로 안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입이 열렸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난 잠깐 멈췄습니다. 나 싫어서 그런 줄 알았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 한 문장 안에 며칠 동안 혼자 삼켰던 것들이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울었던 건지 참고 있던 건지 그건 잘 알 수 없었지만 그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며느리도. 그런데 그 침묵이 이상하게 아프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혼자 견디던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같이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반찬통을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싱겁게 만들었어요. 드셔도 돼요. 그 말만 남기고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탁자 위에 반찬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노란 뚜껑이었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얀 김치였습니다. 젓갈도 고춧가루도 없이 조용하게 담긴 김치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걸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싱거웠습니다. 그런데 맛이 났습니다. 분명히 맛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사람 마음은 말하지 않으면 다르게 보인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사람 마음은 말하지 않으면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걸요.
며칠 동안 혼자 마음속에서 키운 오해 하나가 사람 사이를 얼마나 멀어지게 만드는지도요. 그날 이후로 저는 먼저 묻기로 했습니다. 괜히 혼자 판단하지 않고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말하지 못해서 오해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